인수분해를 까먹었다고요? 자, 반갑습니다. 차타고라스의 차쌤입니다. 2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첫 번째 방법,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2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에 대해서 진도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2차 방정식을 풀 때는요,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a 곱하기 b는 0이다 라는 식의 성질에 대해서 좀 먼저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a하고 b는 수가 될 수도 있고 식이 될 수도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a 곱하기 b가 0이 되려면은 둘 중에 한 놈은 0이 돼야 되지 않겠니? 즉 a는 0 또는 b가 0이 돼야 둘이 곱해서 0이 되지 않을까요? 혹은 a하고 b 둘 다 0이 되어야 0 곱하기 0은 0이라는 식이 성립할 수가 있겠지요. 자,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a 곱하기 b는 0이라는 식의 성질을 제대로 알아야 인수분해를 이용한 2차 방정식의 풀이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거든요. 좋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할게요. 인수분해를 이용한 2차 방정식의 풀이는 어떻게 하느냐? 일단 첫 번째, 주어진 2차 방정식을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의 모양으로 깔끔하게 정리를 해야 되겠네요. 두 번째, 그렇게 정리된 좌변을 인수분해를 합시다. 그러면 a 곱하기 x-알파, x-베타는 0이라는 모양으로 인수분해가 가능하겠지요. 세 번째, 방금 얘기했었던 a 곱하기 b는 0이라는 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해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x는 알파 또는 x는 베타라는 두 개의 해를 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케이? 선생님이랑 같이 간단한 2차 방정식 한번 풀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0은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의 모양으로 깔끔하게 정리가 됐네요. 그렇다면 이 상태에서 좌변을 인수분해를 해야 되겠지요. 오케이. 자, 그러면 x제곱은 일단 x하고 x로 찢어지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더해서 마이너스 3 곱해서 마이너스 10이 나오는 짝짝꿍이 있지 않을까? 그렇지. 마이너스 5하고 플러스 2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인수분해 제대로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인수분해를 해서 다시 식을 써보면은 x-5 x 더하기 2는 0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인수분해를 진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 상태에서 a 곱하기 b는 0이다 라는 식의 성질을 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돼요. 보니까 어떻습니까? 덩어리 곱하기 덩어리가 0이 된다는 거는 x-5가 0이 되든가 x 더하기 2가 0이 되든가 둘 중에 하나는 돼야 곱해서 0이 되지. x 더하기 5를 0으로 만들어주는 x값은 뭐가 있을까요? 그렇지. 첫 번째 x값 5를 구할 수가 있었네요. 두 번째 덩어리도 0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 x 더하기 2를 0으로 만들어준 x값 뭐가 있을까? 그렇지. x는 마이너스 2가 되겠지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우리는 요 2차 방정식 해를 총 몇 개를 구할 수 있다? x는 5 또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두 개의 해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자, 하나만 더 풀고 넘어갈까요? 자, x제곱은 6x다 라는 식이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뭔가 식이 좀 정리가 덜 돼 있죠? 우변에 있는 6x항을 좌변으로 옮겨보면은 x제곱 마이너스 6x는 0이다 라는 모양으로 깔끔하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선생님 저 상수항이 없는데요? 상관없지요. 2차 항만 살아있으면 되는 거잖아. 별 문제는 없겠네요. 자, 그러면 정리가 되었으니까 좌변을 인수분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수분해 공식을 쓰는 것도 좋겠지만 인수분해의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은 뭐다? 공통인 인수를 묶어내는 게 중요하겠죠. 그럼 x제곱하고 마이너스 6x의 공통으로 묶여있는 인수는 뭐가 되겠다? x로 묶어낼 수 있지 않나? 그래요. x로 묶어냈더니 남는 떨거지는 x-6은 0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좌변을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니까 덩어리 곱하기 덩어리가 0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려면은
얘가 0이 되든가 아니면 얘가 0이 되든가 둘 중에 하나는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럼 x가 0이 되려면 말 그대로 x는 0 하나 있어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x-6이 0이 되려면은 그때의 x값은 뭐가 돼야 된다? 6이 돼야 된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x제곱은 6x다 라는 2차 방정식의 해는 x는 0 또는 6이라는 두 개의 해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오케이? 여러분들 이쯤에서 여러분들 이런 질문을 던질 수도 있겠습니다. 쌤, 2차 방정식이니까 x값이 무조건 두 개가 나오는 겁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거든요. 해가 한 개가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2차 방정식의 근은 근인데 중근이라는 개념이 처음으로 나타났지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2차 방정식의 두 해가 중복될 때, 그래서 중복되는 근이라는 의미로 중근이라는 이름이 붙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눈치를 챌 수가 있겠죠. 즉, 이런 경우에는 해가 두 개가 아닌 한 개가 나올 수도 있다는 뜻이죠. 2차 방정식의 중근을 가지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느냐? 첫 번째, 2차 방정식을 인수분해했을 때 뭔가 덩어리 곱하기 덩어리가 아닌 완전 제곱식은 0 요런 모양으로 인수분해가 되면 이 2차 방정식은 중근을 갖는다고 합니다. 두 번째, 2차 방정식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는 0 이 식이 중근을 가지려면요 상수항 b는 2분의 a의 제곱과 똑같아야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인수분해를 하면은 흔히 덩어리 곱하기 덩어리의 모양으로 나오다 보니까 얘를 0으로 만들어주는 x값 따로 얘를 0으로 만들어주는 x값 따로 이런 식으로 두 개를 구할 수가 있었는데 근데 두 번째 2차 방정식을 보니까 그래요, 얘도 뭔가 인수분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어디서 많이 보던 식이죠. 자, 요거를 우리가 인수분해 하면 어떻게 되느냐, x-3의 완전 제곱은 0이다. 요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럼 x-3의 완전 제곱을 조금 풀어서 쓰면 어떻게 되느냐? 얘는 x-3 곱하기 x-3은 0이다. 요런 식으로 좀 풀어서 쓸 수가 있겠는데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덩어리 곱하기 덩어리 그럼 각각의 덩어리를 0으로 만들어주는 x값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x-3을 0으로 만들어주는 x값은 3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x-3을 0으로 만들어주는 x값은 3이 되지 않겠니? 뭐야, 앞에 것도 3 나왔고 뒤에 것도 3 되지 않았어요? 3이라는 중복된 근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굳이 뭐하러 두 번을 쓰게 되겠니? 한 번만 써가지고 그러면 이런 2차 방정식의 근은 x는 3이다. 한 개의 근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한 개의 근은 우리는 전문용어로 뭐라고 한다? 중근이라고 하겠습니다. 좌변을 인수분해했을 때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면은 중복된 근 x가 한 개가 나오는 중근을 갖게 된다라는 중요한 사실을 여러분들은 또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방정식의 해는 무조건 두 개다라는 말은 틀린 거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해가 한 개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마지막으로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지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아까 마지막에 설명하지 않았니? 그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얘가 중근을 가지려면은 첫 번째, 일단 2차항의 개수를 1로 먼저 맞춰놔야 되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x제곱으로 시작을 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얘가 중근을 가지려면 좌변이 어떻게 돼야 돼?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돼야 되지 않겠니? 그러려면 어떤 법칙이 통하게 되느냐? 일단 1차항의 개수가 a잖아요. 그 a를 2로 나누세요. 그러면은 2분의 a가 되지 않을까? 그거를 제곱한 게 뭐가 나와야 되느냐? 상수항과 같아야 된다 라는 법칙이 통하게 되면은 이 2차 방정식은 중근을 갖는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4는 0. 요거 보니까 약간 완전 제곱으로도 인수분해가 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1차항의 개수 나누기 2의 제곱이
상수항이랑 똑같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일단 1차항의 개수가 4가 되겠고요. 나누기 2를 한 것을 제곱이 뭐가 돼야 된다? 상수항이랑 똑같이 나오니 그렇지 2분의 4는 2가 되겠고 2의 제곱은 4. 아 그러면 얘는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는 즉 중근을 갖는 2차 방정식이구나 라는 것을 단번에 판별할 수가 있는 거지요. 자, 두 번째 식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보니까 일단 2차항의 개수를 1로 맞춰놨니? 요 상태에서 1차항의 개수 마이너스 16을 2로 나눠봅시다. 그러면 마이너스 8 되지 않을까요? 그것을 제곱한 거가 상수항이랑 똑같이 나오니 마이너스 8 제곱하면 64 나오잖아. 아 그럼 요것도 좌변이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돼가지고 얘도 마찬가지로 중근을 갖는 2차 방정식이구나 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낼 수가 있는 거지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2차 방정식을 푸는 첫 번째 방법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2차 방정식 푸는 방법을 배워봤는데 우리가 예전에 왜 그렇게 인수분해를 열심히 공부했는지 이제 조금 그 이유를 좀 알 것 같지 않나요? 물론 인수분해도 독립된 단원으로서의 가치도 있었지만 결국 2차 방정식을 제대로 풀기 위한 준비 과정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눈치를 챌 수가 있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인수분해를 이용한 2차 방정식 풀이는 여기까지 수업을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는 두 번째 방법 제곱근을 이용해서 x값을 구하는 2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에 대해서 진도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유후.